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 연결되어 있죠. 자, 김선태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폭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올 여름에 폭염 상황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6월 들어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도 올 여름도 평년과 같이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네. 폭염도 예년 수준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의 23.6도보다 높고 폭염 일수도 평균 11.8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폭염 시작일 또한 지난 40년 동안 평균적으로 5월 하순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5월에 비가 조금 많이 와서 무덥진 않았습니다. 폭염 특보라고 있잖아요. 폭염 특보. 예. 이 특보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특보? 폭염 특보는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작년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서 폭염 특보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효하는데요. 즉 최고 기온이 33도 미만이어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고,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어도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염특보 기준이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무더위와 관련해서 기상사항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습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올 여름에 이 폭염에 대비해서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에 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과 관련해서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78명이고 이 중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온열 환자가 비교적 적었는데요. 작년에 긴 장마로 인해서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짧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무더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온열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이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일사병은 흔히 열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 염분과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아 발생하는데요. 어지러움이나 근육경련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사병은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고 집중호우나 폭염으로 지속적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기관에 문제가 생겨 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한 두통이나 빈맥,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어떤 분들인가요?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는 어린이와 고령자분들, 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와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사망자 9명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도 4명 중 1명이 어르신이었고요. 어르신들은 신체 노화로 인해서 땀샘이 줄고 땀에 대한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과 탈수를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약하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체온 조절을 저해시킬 수도 있고요. 더위로 인해 흉통과 두통,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들도
어르신과 같이 폭염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폭염에 대비를 해서 그 인천소방본부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을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조종관님? 네,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5년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72대의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 주사 세트 등을 갖추어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고요. 또한 온열 질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온열 질환에 대한 교육을 해서 구급대원의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예. 더불어 119 종합상황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시 응급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의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먼저 폭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기상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고요. 예. 특히 건설 현장 등이나 외부에서 작업을 하신 경우에는 물과 그늘, 휴식을 꼭 취하셔야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것도 개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실외에서 하는 작업은 되도록 자제해야겠습니다. 예.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거나 야외 근로작업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휴식과 함께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두통과 어지러움증,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젖은 옷을 벗긴 뒤에 겨드랑이나 목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이나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나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야 하고요. 예. 또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거나 얕은 호흡이 지속되면 응급 사항으로 인식을 하시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조종관님. 네, 폭염은 이제 단순한 더위가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자연 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무더위에 고령자나 어린이, 만성 질환자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예.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서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나 금융기관 등이 대부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는 안전 디딤돌 앱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김선태 조종관과 함께 했습니다.